안녕하세요. 토익 강사 권영준입니다. 이번 강의는 토익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Part 7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트 7을 어려워하신 이유가 사실은 지문이 아니라 방향을 몰라서 그런 게 많은데요. 읽는다고 다 풀리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와 구조를 꿰뚫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지문 읽는 순서와 문제 접근법까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막했던 파트 7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실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고 지금부터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볼 건데 일단은 인트로 좀 무거웠었지만 좀 가볍게 얘기를 할 거고요. 중요한 것들 많이 짚어드릴 건데 이제 토익을 처음 하신 분도 계시고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단일 지문 하나에 문제가 두세 개가 막 나오니까 막 순서가 거꾸로 나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LC 문제 푸시잖아요. 파트 3나 파트 4 보면은 한 들을 때 문제 3개 있잖아요. 근데 거의 순차로 많이 풀리죠. 파트 7도 주로 그래요.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가시면 답이 잘 나오니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푸는 순서라도 꼭 알고 가시면 이 강의에서 많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들으세요. 문제가 2개건 3개건 간에 저는 가장 먼저 문제 1을 먼저 읽을 겁니다. 문제 1을 읽고 선택지 말고요. 문제만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어 가시면서 얘 답이 나오면 답을 찍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읽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지문분 그 뒤로 가서 그 다음을 읽어 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답이 또 나올 거니까 답을 찍고 그 다음에 문제 3을 읽고 그 순서로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주로 풀릴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주로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풀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 때문에 혼동이 되셔가지고 막 아예 접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순차적으로 풀린다로 기억하셔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일단 지문이 딱 나오면 지문 유형별로 접근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순서로 풀어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지문 갈 거고요. 자, 아무래도 첫 번호 때니까 좀 짧긴 합니다. 포장 라벨인데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 RC는 그런 게 있어요. 파트 5를 막 풀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막 빈칸 앞뒤만 막 보고 이제 그 뭐 문법 거의 막 치중돼 있고 6도 좀 읽긴 하지만 막 다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순간 적응이 돼가지고 7로 딱 넘어왔는데 갑자기 지문 읽는 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파트가 바뀔 때 첫 지문, 첫 문제를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포장 라벨입니다. 짧습니다. 짧으면 중요한 게 키워드 잘 잡으셔야 돼요. 키워드를 잘 체크해야 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내가 그냥 포장 라벨 보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게 날짜가 언제까지고 뭐 유통기한 이거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워드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순서 기억하시고요.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what does package 라벨이 suggest about이야. suggest는 제안하다도 있지만 Part 7에서 질문에서 about과 쓰게 되면 암시하다로 잘 나옵니다. 그 말은 즉슨 명확히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뭔가 추론해야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짐작하시고 암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셔야 됩니다. 자, 제목으로 고유명사가 있고요. 고유명사는 종류는 파악은 해야죠. 롤리팝이니까 막대사탕 같은 거에 대한 이름이고 새롭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같은 효과가 있는데 뭐처럼 같은 효과냐? 이전 모델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체크할게요. 벗입니다. 벗. 자, 벗은 그러나예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답에 나온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되는데 벗은 그러나 한 개만 더 적어볼래? however도 뭐예요? 그러나죠. 이런 게 나오면 그 뒷부분에 답이 잘 나온다를 기억하세요. 무조건은 아닌데 주로 그렇습니다. 내가 출제자도 그렇잖아요. 쭉쭉 읽어가다가 뭔가 그러나 하면 뭔가 좀 상반되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긴 한데 정말 똑같은데 그러나 뭐 출전을 위해서 디자인된 거야.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A로 결정하셔야 되고요. 연거 마켓이에요. 여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첫 문제라 좀 이런 얘기 할게요. 답이 A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잘 보세요. 요 단어, 이런 거 본문에서 많이 본 것 같죠? 근데 오늘 오답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잘 안 익히니까 똑같은 단어 나오면 보기에 막 기뻐하면서 답으로 골라 그러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LC 파트 2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할 건데 비슷한 발음이나 똑같은 발음 나오면 오히려 오답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뜻을 바꿔 쓰는, 단어를 바꿔 쓰는 패러프레이즈가 잘 벌어지니까 이런 거 매칭을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풀었고요. 아까 순서 그대로 다음 읽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이 고유명사 대해서
안 나타난 거를 고르면 되니까 나온 거 지우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은 부분 그 다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액팅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목에 진정 효과가 있는 막대사탕이고 내추럴 허니, 자연 허니로 만들어진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리 프로븐 세이프 안전하다고 의학적으로 뭔가 좀 증명이 되어 있고요. 효과가 있고 아이들 4세 또는 그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가시게 되면 프로븐 세이프 있었잖아요. 세이프를 굳이 또 세이프티로 바뀐 거니까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요. 나온 걸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요거죠. 방금 봤던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어디 나왔으면 그 다음 부분이 있었는데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자, 콤마는 뭐 자주 제가 얘기할 건데 부연 설명의 뉘앙스거든요. 리더래요. 이 어떤 분야에서. 그리고 35년간 해온 그런 업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35년을 굳이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어쨌거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우셔야 되고 안 나온 거니까 얘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컨테인은 컨테이너 들어보셨죠? 포함하다고 artificial은 인공 감미료인데 굳이 여기서 내추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아니고 내추럴 얘기했기 때문에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C로 잘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첫 지문이지만 좀 어려운 단어도 있었고 생소한 표현이 있었으니까 좀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좋아요. 제가 초반에 얘기 못했는데 일성지 하시고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문 갑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자, 메모인데, 메모는 이제 토익을 처음 하신 분들은, 물론 보시는 분 중에 고급자도 계시겠지만, 고렙도 계시겠지만, 메모는 내가 적어놓은 그 메모가 아니고요. 얘는 굳이 한글로 하면 회람, 메모랜덤, 회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영어 강의 좀 한자 써서 미안한데, 돌릴 회자의 열람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열어보는 공지나 알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받는 사람은 모든 직원이고요. 보내는 사람은 사장님이나 부서장이 잘 나옵니다. 그거 인지하셔서 활용하시고요. 배운 그대로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슨 정보가 이벤트에 관한 무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느냐? 메모에. 그럼 이거는 매칭하시면 돼요. 나오면 바로 찍으시면 되고 순차적으로 풀린다고 했으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찾아볼게요. 제목이 있고 비전데이입니다. 자, 올해 이 고유명사가 홀드는 토익에서는 잡다로는 잘 안 나옵니다. 주최하다, 열다고 annual, 연례적인 1년에 한 번 이런 뜻이죠. 그걸 하는 거고 요 날짜에 한다로 잘 나와 있네요. 바로 찍으셔야 돼요. 나온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뒤에 뭐가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다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아까도 했지만 지문 하나의 문제가 2개, 3개일 것이고 나눠서 근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서 답에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첫 부분에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고 매칭하시면 돼요. 답은 A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not true. 사실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매칭하시고 하나씩 나온 거 보고 없는 거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빌딩들이 있는데 그 닫힐 거고 퍼블릭한 대중들은 닫힐 거 그 날짜에 소대 뭐 할 수 있도록 모든 참석자들이 죄송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요걸 다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날짜에 빌딩이 닫힐 거래. 그래서 말 그대로 안 닫히면 얘들이 못 오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닫힐 거야. 왜? 걔들 다 참석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지하세요. 네 스케줄을 완벽히 클리어하게 그 날짜에 네가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이었었고 네가 어떤 질문을 갖고 있으면은 연락해줘.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먼저 D를 지울게요. 얘는 눈에 띄었으니까요. 그죠? 얘도 참석이 예상되니까 걔한테 문의하라는 거죠. 우리 아닌 거 고르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 같은 거 지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최될 것이다. 시간에. 무슨 시간? 회사가 보통 열리는 시간에.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까 요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뭔가 직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기 위해서 그냥 사무실 닫아버린다고. 그죠? 왜냐면 원래 운영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닫아야 걔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온 부분 보시고 얘로 지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B가 좀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읽어보시면 같은 유형의 이벤트가 주최되어 왔다. 과거의 요구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홀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개최되는 것이고 과거 들어보셨죠?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많이 고르셨을걸요? 풀어보셨다면? 이런 비슷한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였었습니다. annual. 오케이? 아까 또 뭐라 그랬죠? 연례적인 1년에 한 번 하는. 그럼 이 행사는 뭐예요?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겠죠. 그죠? 과거에 연락 왔었구나.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얘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job seeker에게 아예 없기 때문에 아닌 거니까 얘로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했던 패러프레이즈니까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문장이 바뀌는지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걸 풀어가는 것이 이번 강의에 어떤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메일로 갑니다. 가볍게 전달드리면, 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요즘엔 그래요. 레터는 저는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메일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메일은 한 해, 기술 지문에 한 지문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세 개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지금 앞번호 떼기 좀 짧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메일은 보내고 받는 사람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이름하고 스태프만 적혀 있는데, 보통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도 적혀 있거든요. 근데 주소 같은 경우에는 회사 계정일 경우 그 회사의 종류를 좀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내고 받는 사람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제목을 좀 읽어주시고 훈련 관련하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시게 되면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뭔가 정보를 갖고 들어가야 잘 읽히기 때문에 뭐라도 좀 정보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참 잡고 들어간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은 조금 더 부분별로 특정이 될 수가 있어요. 초반에 주제 목적, 중반에 세부사항, 마지막에 요청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럼 나눠서 좀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자, purpose입니다. 목적이에요. 자, 목적은 지금 근거를 미리 띄워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근거가 좀 뒤쪽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파트 7을 가시게 되면 목적 문제는 첫 단락에 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한글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목적 문제를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 첫 단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거의 나올 겁니다. 근데 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얘를 과감히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런 거거든요. 목적은 첫 단락에 나오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읽고 전체 내용을 추론하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는 마지막에 푸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뒷부분에 있어서 잘 안 풀렸을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Part 5 풀이 6랑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하고 계시죠? 일시정지 하시면서 꼭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풀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훈련에 대해서 보내는 것이고 직원들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읽어봤더니 첫 번째 기술 관련 세션이 뭔가 개최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좀 나왔었는데 참 많이 나온 표현이죠. be held, 개최되다, 열리다 정도를 기억하시고, 장소랑 시간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하는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뒤에 보시면 hands on training, 그래서 please 이런 명령문도 말하고 싶다. 명령문. 그래서 지금 지금 문제는 아닌데 이따 보시게 되면 요청사항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떤 지문 유형이건 요청사항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청사항 문제는 답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요청하는 문장에 나오겠죠. 요청하는 문장이 주로 뭔가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보통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please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please나 명령문이 나오면 눈여겨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져와라 컴퓨터를 룸으로 했는데 이게 주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뒤로 갔더니 kindly가 나왔어요. kindly. 그래서 kindly가 뭔지 아시죠? 이건 뭐예요? 친절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문 앞에 아까 명령문 앞에 please도 붙지만 몇 가지 부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kindly가 붙으면 친절하게 좀 하세요. 이게 아니고 정중한 요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 이메일에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참석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럼 이메일의 목적은 뭐예요? 답장을 보내주는 게 요청하는 게 목적이고 답장을 외우라는 거예요. 네가 참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답을 결정해주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Confirmation of participation이죠. 참가의 어떤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A로 잘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봤던 거고요. 요 날짜입니다. 이것도 얘기해야겠는데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키워드를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대문자로 시작을 하거나 에이프릴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숫자 같은 거가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 많이 쳐주세요. 본문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이면 동그라미 많이 쳐두세요. 그래서 또 이 문제가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Part 7 같은 경우는 뭐랄까 내 배경 지식이나 상식을 묻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본문의 답의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거나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빨리 찾기 위해서는 체크가 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키워드를 잘 체크하기 위해 이런 것들 보이면 동그라미 쳐두면 좋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의 답의 근거가 잘 나와 있었고요. 아까 읽었던 부분 바로 이어서 가면 됩니다. 가시게 되면 each weekly meeting이
기록될 거래요. 비디오로. 인케이스 뭐인 경우에 대비해서 네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리고 원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거를 후에 보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뀐 거고요. 미래 시청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짚고 갈게요. 얘요. 부문이 많이 나왔죠. 직원들 많이 나온다랍니다. 컴퓨터 아까 랩탑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요. 오케이? 똑같은 단어나 비슷한 발음이 나면 오히려 오답 때가 많으니까 꼼꼼하게 좀 읽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읽을 때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잘 잡아가야 된다. 그렇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문자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 체인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뉘앙스 그냥 문자 메시지로 할게요. 이런 것들이 보통 2지문 이상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접근법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단 이름 숙지를 좀 해주면 좋아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 같은 거. 왜냐면은 짧은 지문은 지금 보다시피 2명 정도가 있는데 긴 지문 같은 경우는 막 우리가 하는 그 단체 채팅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4명, 5명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본문을 잘 읽어도 누가 말하는지 몰라. 그러면 다시 읽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추천드린 거는 이런 문자 메시지 나오잖아. 읽기 전에 사람 이름 한 번씩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루겸, 권영준 이렇게 읽어주세요. 꼭 소리내서. 근데 시험장 가서 이루겸 그럼 쫓겨나겠죠. 그죠? 중얼거리면 됩니다. 이루겸, 권영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다른 지문보다 짧기 때문에 키워드 체킹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문자나 숫자 이런 거 나오면 잘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문자 메시지는요. 이따 나올 건데 그 문장의 내포미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나오는데 내포미를 묻는 것은 일단 이따도 보시겠지만 쉬운 말로 나올 때도 있고 이상한 막 회화체 막 어려운 표현들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생소한 것들이.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해석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포미는 앞쪽에 2-3줄. 앞쪽에 2-3줄 참 중요하다.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자꾸 루겸이 애시 파트너인데요. 루겸이한테 루겸아 나 맨사 2집 내기로 했어. 그래서 맨사는 제 예전에 뭐 활동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루겸이가 굿럭 그랬어요. 근데 문제로 굿럭 뜻이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기에 행운을 바래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2집이 잘 되길 바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이 분석이 돼야 걔를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2-3줄 중요하다. 잘 인지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운 그대로 문제 먼저 읽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일할 것 같으냐. most like는 가르쳐 주시고 가끔 얘기하는 건데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일 것 같은 일이니까 이르겸이 누구일 것 같으냐. 나 이르겸이 누구냐. 그냥 뭐 비슷한 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처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박주원 씨가 말하기를 자, 조엘, did you charge a cleaning fee? 요금 부과했니? 누구한테? 고객들한테. 무슨 고객? return the ban입니다. 밴을 반환한 고객한테 뭐 했니? 라기 때문에 돈을 부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밴 들어보셨죠? 차 반환한 거니까 당연히 얘밖에 안 되겠죠. 그죠? 결정하시고 자동차 렌탈 회사로 결정해준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내포미를 묻는 게 나왔는데 여기죠. You should have taken a closer look입니다. 요거 좀 체크하시고 이 부분에 나와 있었는데 close는 뭐 토익에서는 면밀한, 꼼꼼한도 나오지만 뭐 기본 뜻은 가까운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close를 좀 꼼꼼히 좀 잘 봤어야 돼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53번의 포인트랑 같이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아니 부가 안 했는데 그랬더니 차량이 보였어 깨끗하게 충분히 깨끗하게 나한테는 너 더 자세히 꼼꼼하게 봤어야 돼. 카고 에리아가 attention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너 제대로 안 봤지 너. 더러운데 너 말이야. 제대로 안 보고 말이야. 그래서 청소 필요한데 이런 맥락입니다. 요거로 결정해주는 그런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 문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분석이 돼야 내가 얘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포미를 묻는 것은 위쪽에 2-3줄이 중요하다. 지금은 좀 짧긴 한데 긴 것도 이따 나올 거니까 위를 잘 본다. 그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55, 57번이고요.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 그래서 제가 뭐 토익 강사를 얘기한 건 아닌데 토익 시험이 정말 참 좋은 시험이에요. 왜냐면 현대 어떤 상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레터가 조금 줄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웹페이지가 잘 나와서 이런 접근법을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 주소를 잘 보셔야 돼요. 주소. 아까 얘기했죠. 본문부터 가지 마. 여러분의 어떤 의욕은 알겠는데 본문부터 가면 더 헷갈려요. 오케이? 뭔가로 단서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봤더니
주소에 뭐 fowleyleather.com이잖아요. 가죽 관련 업체를 볼 수 있고 슬래시 뒤를 봤더니 about us예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잖아요. 뭐 하는데요? 회사 소개 페이지로 보셔야죠. 그죠? 아, 요거는 가죽 관련 회사에 소개겠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더 잘 읽히는 거죠. 그죠? 하나 더, 또 탭도 주의하셔요. 지금 탭이 똑같긴 한데 가끔 요 두 개가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탭에 어디에 클릭인지 잘 보셔야 되고, 얘는 첫 번째 탭이고, 얘는 회사 소개고, 이거는 주문하는 탭이고, 얘는 연락처 탭이 되겠죠. 지금 요게 클릭돼 있구나 인지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웹페이지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첫 단어 잘 읽으시면 되고, 이 회사의 직원들은 시작회 때 만드는 거 벨트를 16년 전에, 숫자니까 동그라미 쓸게요. 이 나우 스튜디오에서 그 지역까지 잘 나와 있고, 우리는 만든데요. 지속되는 레더 벨트를요. 크레 스타일로 뭐 잘 나와 있고,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are manufactured, 생산되어진대요. 어디에서? 미국에서 정도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짧게 읽어드렸는데 눈에 띄는 것은 동그라미. 아까 잊지 말고 체크 좀 해줘야 돼. 일단 요 답은 나온 거 지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아까 똑같은 거 안 나온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요건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죽하고 버클 같은 게 지금 뭐로 바뀐 거, 이렇게 메테리얼로 바꾼 거죠. 메테리얼은 자료도 있지만 재료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재료로 쓰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쓰인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구나. 그죠? 뭐,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파월 7은 두 가지를 묻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 읽을 줄 아니?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뭐, 읽을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문법과 어휘 공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파트 5, 6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 쓴 줄 아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기출문제라고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풀고 났으면, 이런 게 있네. 받긴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일시정지 하시고 적어두세요. 이 문장을 제가 현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적어두시고 이 원래 문장을 적어두세요. 그래서 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었지를 떠올리시면서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볼 때마다 새롭게 내가 아는 어휘를 총동원해서 내가 응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풀었던 것들을 정리하셔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인지해야 내가 다음에 샘플 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우리 기출 푸는 이유가 그거니까 꼭 정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이어서 갑니다. 자, 무엇이 결론 지어질 수 있냐? 이 고유명사 벨트에 대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유명사 여기 나와 있죠. 종류가 세 가지인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것만 일단 잘 보시면 돼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이 여기 설명이 얘가 적혀 있어요. 그죠? 이게 얘를 말하는 건데 더 좁은 버전이래요. 뭐에 더 좋은 버전? 이 벨트, 요 벨트 더 좁대. 그리고 이거 또 봐. 그죠?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기출에서 벌써 한 회에 두 개나 나왔잖아요. 그죠? But, however, 이건 또 그 영업 비밀인데 왜냐면 이제 강의할 때 주로 얘기하는 건데 but, however, 그리고 so도 있어. so. 그리고 세미콜론도 기억하면 좋아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근데 이건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면 뒤에 답의 근거 많아야죠. 그다음에 그래서면 뭔가 뒤에 결론이 나오니까. 세미콜론도 뭔가 중요한 내용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뒷부분을 잘 보시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답이 잘 나온다. 꼭 기억을 하시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 With the same feature예요. feature는 기능, 특징이니까 이거랑 기능은 같은 거야. 근데 더 좁은 버전이라는 거지. 그럼 뭐야? 얘 있는 기능을 읽어봐야 돼. 만들어줬대 얘가. 뭐로? 뭐 베스터블 10, 이거 10들은 뭐 썬10 들어보셨죠? 이렇게 좀 이렇게 색깔 변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천연 재료로 이제 변색이 된 그런 맥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요거기 때문에 매칭하셔서 결정하셔야 돼요. 요거는 같긴 한데요. 요걸 묻고 있는데 요거에 답의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어려웠었으니까 그걸 좀 인지하시고 요런 거 잊지 말고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 소설이나 내가 영자식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잘 나온 부분을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면 잘 집중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벨트 스타일이 가장 적합하냐 사용을 위해서 가벼운 어떤 우리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유중에 잘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잘 하나씩 읽어보시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 있었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 있는데요. 근데 뭐예요? 코튼 트라우저, 바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게 클로징으로 바뀌어 쓰인 거기 때문에 얘 보시고 결정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잘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나왔습니다. 아티클입니다. 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류가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회화는 완벽해. 나 근데 토익 점수 잠깐 필요해가지고 기출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나 진짜 점수가 너무 급한데 토익 처음이야. 근데 누가 기출만 풀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그 부류의 사람이건 다 아티클은 어렵다. 일단 글자체부터 짜증나. 그죠? 시험장 가시면 비슷한 글자로 나와요. 잘 안 읽힙니다. 그리고 아티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메일은 제가 뭐랬죠? 이메일은 부분 특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티클은 그런 거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힘든데 그럼 너는 왜 강의를 하고 있냐? 자, 팁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단락별로 사건이 좀 나뉘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기사긴 한데 지금 뭐 합병 얘기할 건데 뭐 지금 대충 얘기할게요. 뭐 첫 단락에 뭐 합병을 한다. 사건. 두 번째는 뭐 그 두 회사의 연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뭐 주의 평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락이 바뀔 때 사건이 좀 바뀌니까 그거 좀 알아두시면 답을 찾아가실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티클은 항상 어렵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단일 지문의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한 72번, 75번 대, 172번 대가 있는데 이따가는 모르겠지만 거기 또 아티클이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거기에 좀 어렵게 다가오니까 어려운 지문이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첫 번째 문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move가 나왔어요.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왔고 부분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매칭해서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중요합니다. 뭐라 단서를 찾아야 되니까. 부동산 회사가 아니고요. 부동산 회사들입니다. 들. 왜? 합병해야 되니까요. 그죠? 계속 갑니다. 이 고유명사입니다. 부동산 느낌 나시죠? 이 회사가 이제 세트 뭐 하기로 되어 있대요. 에콰는 인수하다가 있거든요. 제3의 회사를 인수한대요. 그게 합병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브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읽을 수 있냐?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과 어휘 공부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 콤마가 왜 있는 걸까요? 콤마. 이 콤마를 부연 설명으로 넘어가기엔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고유명사가 나오고 콤마가 찍히고 보통 지금은 아닌데 직책 같은 거 잘 나오거든요. 직책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연 설명이긴 한데 뭐 파고 들어가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부연 설명의 뉘앙스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브가 뭐 말하는 거예요? 이 합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병이 무브인데 그게 무슨 무브야? will merge 합병하는 거래. 두 개의 가족 소유 회사들. 그게 뭔데? 운영해온 거. 이 지역에서 도합 89년 동안 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번 동의어 찾기 문제니까 바로 고르시면 되겠죠. 이모션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향도 아니고 이전도 아니잖아. 합병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병을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게 A밖에 없겠다. 그죠? 얘로 결정 잘 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갔더니 이 고유명사에 대해서 언급된 게 뭐냐라고 했는데 읽었던 부분에 잘 나와 있었어요. 사실 여기 기출 강의라 이런 얘기를 잘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게 답으로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앞으로도 보시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세븐을 읽다 보면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 뭐 이렇게 막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띄어서 관련 포인트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가족 소유의 회사다라고 했고 앞쪽에 뭐라 했어요? 두 개의 가족 소유 회사가 합병하는 거니까 이 회사도 가족 소유겠죠. 그래서 얘로 결정해주는 조금 유치하게 꺼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고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현재 사무실, 골드필드 이 회사 현재 사무실이 위치되어 있느냐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다담달락인 것 같은데요. 자, while은 뜻이 뭔가요? while은 동안에도 있지만 반면에도 있죠. 그죠? 갔더니 이 고유명사 사무실이 이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 회사 사무실이 become 될 거래. 새로운 회사가 될 거래. 죄송합니다. 새로운 회사의 메인 오피스가 될 거래. 뭘 위한 residential operation, 그러니까 뭐 주거 관련된 어떤 업무에 대한 그 주 사무실 될 거고, 커머셜 디비전 상업 어떤 관련 부서가 따로 있나 봐요. 그게 헤드쿼터 본사가 있을 거래요. 어디에? 이 지역에. 또 콤마 보이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부연 설명입니다. 메이플 스트릿인데 그게 현재 지역이래. 골드필드가 있는 그 현재 지역. 그래서 묻는 것이 현재 이 사무실의 위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메이플을 결정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예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요까지 읽다 보면은 또 그죠? 어디야? 와일절이 요까지예요. 세 줄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렵고 뭐 헤드쿼터가 막 동사로 쓰여서 막 힘들잖아. 근데 그 뒤에 부연 설명에 답이 나와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파트 5 강의할 때 그랬죠. 어휘 문제도 동사 어휘 문제는 주어가 아니라
목조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뒤 근거가 있다고. 근데 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에는 보통 함족이 많고 뒤쪽에 단서가 많아.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파트 7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기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있어요. 뭐는 앞에만 읽어라. 뭐는 뭐 중간만 읽어. 이런 것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시험이 내한테 너무 중요하잖아. 돈을 몇만 원을 썼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 읽게 되거든요.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보다시피 답의 근거가 뒤에 있으니까. 그죠? 기출은 꼭 읽어 가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는데 키워드 잘 잡고 빨리 읽고 이런 것들 잘 연습을 하셔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이 뭐 그런 말도 많잖아요. 뭐 쉽게 점수 나오고 뭐 그런 시험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파트 7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꼼꼼히 좀 많이 읽어가시면서 제대로 리딩식을 좀 쌓아야 잘 나온다.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RC가 뭐의 약자예요? 끝나는 것 같네. RC가 뭐의 약자예요?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그래머 컴프레션도 아니고 보캐블러리도 아니잖아. 리딩 컴프레션이에요. 그럼 너 읽을 수 있냐? 읽을 수 있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읽혀야 답이 나온다는 개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이어서 다음 질문인데 이메일이긴 합니다. 일단 이메일을 아까랑 조금 다르긴 한데 아까 제가 언급드린 거 있죠. 주소에 주의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받는 사람의 주소가 construction.com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관련 업체겠구나. 받는 사람이.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woodwork.com이니까 나무 관련 작업 관련 회사겠구나. 그럼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나무 관련 업체에서 공사에서 뭔가 보내는 그런 이메일이고요. 심지어 제목마저도 어떤 나무 종류의 인quiry, 문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나무 문의하는 거니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풀고 싶은데 근데 지금 공부를 게 이건 뭐예요? 문장 삽입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문 유형 중에서는 여기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접근법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어로 이루어진 거라면 내가 읽고 싶은데 문장까지 집어넣어야 되잖아.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좀 하면서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읽는 순서를 얘는 조금 바꿔주세요. 문장 삽입은. 자,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이 삽입할 문장을 먼저 읽어주세요. 61, 62가 아니라 63번의 이 문장을 먼저 읽어주시면 좋아요. 읽는데 자 그냥 읽으면 안 돼. 이런 내용이겠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런 뭐 포인트 보이세요? 자, this is the less expensive option인데 this가 중요해요, 여러분. 파트 6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파트 6에서 this 대명사 했었는데 this는 이게 아니라 뭐랬어요? 앞에서 말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문장 삽입, 세븐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가 나오면 앞에서 말한 것이 덜 비싼 옵션이야.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 얘를 먼저 읽으세요.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은.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죠. 이 지문의 문제는 63번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만 찾고 그냥 읽으세요. 그 자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가시면 걸리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걸리는 시간은 비슷해요. 근데 좀 어려운 63번이 조금 잘 풀릴 수 있으니까 그 느낌을 좀 알아두시면 좋다. 오케이? 그럼 지금 먼저 해볼게. 자, 앞에서 말한 옵션이 앞에서 말한 것이 덜 비싼 옵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옵션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달러 가봤더니 자 갑니다. 나무 회사가 공사회사에 보라는 겁니다. 고마워. 연락해줘서 이 고유명사에 내가 받았어. 네 요청을 주문에 대해서 삼나무, 볼도, 판때기 같은 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공하는 중이야. 두 개의 어떤 가격 견적 말하는 거죠. 첫 번째 견적은 나무를 위한 거고 프리컷은 뭐예요? 프리가 미리 전에 잘린 건 이미 잘려져 있는 나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견적은 언컷 잘리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죠? 앞쪽에 두 개의 옵션이 나왔잖아요. 네가 나무 문의했지. 두 가지가 있는데 잘려져 있는 거 있고 네가 사용하기 위해서 안 잘린 거 줄 수도 있고 두 가지 옵션에 그런데 이 옵션 앞에서 말하는 옵션 안 잘린 게 덜 비싼 옵션이야. 너무 잘 어울리죠. 결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순서 기억하시고 실제 시험이었다면 전 다 읽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답이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61번 갑니다. 자, 이 사람이 무엇을 언급하느냐 가격에 대해서 그녀가 어떤 그 견적을 매긴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뒤로 가보시면 그 뒷문장에 Please note that 또 명령문은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please 알아두세요. 코스트, 비용, 재료에 대한 비용입니다. 무슨 재료요? We get from our suppliers. 우리가 어떤 전달해주는 우리 공급자 전달해주는 이 가격이 플럭시 변동이 있을 수 있대요.
however, 또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나 이 가격 견적은 첨부된 견적은 보장돼 30일 동안 날짜로부터 언제 이 이메일인 날짜로부터 30일 동안 가격 보장되니까 변동이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그것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고 요 달까지죠. 그죠? 요걸 얘기하는 것이고 순서대로 풀렸네요. 답은 C로 고르시고 데이 요거 말하는 거죠. 가격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고정되게 기간 동안 한 기간 동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심하게 바뀌어 나왔죠. 그죠? 여기 30일을 기간으로 바꿨고 그죠? 그 다음에 fix가 고정된 게 뭐예요? 이렇게 보장된다. 이러면 바뀌어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빨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일시정지 하시고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61번입니다. 자, 무슨 결정을 이 사람이 요거 보이세요? 수동태입니다. 요청받느냐 하라고 요청받느냐 말 그대로 요청사항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요청사항은 요청하는 문장에 답이 있으니까 명령문 따위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 나왔네요. 연락해 주세요. 이 번호로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가격 옵션이 better for you, 난 더 좋은지. 오케이? 그리고 선 때때로 나가 있거든. 그래서 또 봐봐. 중요하다 그지? 그러나 네가 메시지 남기면 내가 응답해 줄 수 있어. 꽤 빨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프리컷, 언컷이 여기 나와 있긴 했었지만 이게 지문전에서 말했던 그 두 옵션일 수밖에 없고요. 먼저 빨리 선택해서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B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잘 보시고 결정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문장 삽입 유형이 처음이기 때문에 순서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삽입할 문장을 읽어주는데 그냥 읽지 말고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지문 들어가서 읽어가시면 자리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읽고 고민하시면 걸리는 시간 똑같다. 하지만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 개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 67번 갑니다. 웹페이지고요. 아까 말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소 나왔는데요. 주소가 좀 헷갈리네요. 키친인데 탐험이고 여행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키친 탐험 여행이니까 뭐 음식 관련 여행 아닐까요? 짐작해 주시고 홈에 클릭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페이지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투어니까 뭐 나오겠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또 동의어 찾기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이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지만 또 입문자는 초급자도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밑이 뭔지 모르세요? 알잖아요. 만나답니다. 또 좀 아시는 분 더 아시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 얘기 안 할게요. 오케이? 그거 아시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얘기 안 할게요. 만나다면 일단 알고 있을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시험장 가시게 되면 쉬운 단어가 나올 때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단어 사전 찾아보시면 그 사전에, 영한 사전에 뜻이 한 개밖에 없어요. 최소 막 3개, 4개 있잖아요. 그지? 근데 난 뭘 외우세요? 제일 위의 뜻만 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번의 동의어 찾기 문제는 내가 그냥 넘어갔던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뜻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 문장에서 썼냐, 문맥이 중요한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나다인데 다른 것도 알겠지만 얘기 안 한다고 일부러. 그냥 만나다 아닌가? 근데 집에 하고 가볼게요. 갔더니 여기 나와 있었죠. 읽어봅니다. 이 고유명사가 리딩 어떤 선도적인 여행 관련 회사입니다. 운영해오는 이 지역에서 그래서 뭐 블라블라 나왔었고요. 그 뒤에 가시게 되면 자 we have 가진대요. 투어를요. 무슨 투어요? Meet your needs입니다. 한국어로 needs 들어보셨죠? 네 요구는 어떤 네가 원하는 것들을 밑해주는 우리가 투어를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사인데 네가 원하는 needs, 여행 관련 상품들을 다 가지고 있고 네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ABC를 봤을 때 satisfy, 만족시키다. 이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만나다도 있고 충족시키다, 맞추다로 잘 나옵니다. 그죠? meet your needs, 뭐 demand, deadline 잘 쓰이잖아요. 근데 모르시더라도 문맥이 중요하다는 소리죠. 내가 아는 뜻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기출에서는 세븐에서는 독일 찾기 나오게 되면 내 뜻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문맥을 어떻게 쓰는지 좀 읽어보셔야 된다. 오케이, 그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갈 건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요거네요. 그죠? 아까 봤던 거 suggest about이에요. 그죠?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입니다. 가이드에 대해서 who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who work for kitchen 여기를 위해서 일하는 가이드에서 엉뚱 게 뭐냐로 보셔서 가이드가 나온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뒷부분에 이어서 나왔네요. 제가 뭐 이런 거 고른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기출 질문이에요. 진짜 순서대로 풀고 있잖아요. 느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순서, 이 강의를 통해서 그거라도 얻어가시면 앞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복귀할까? 가장 먼저 뭐 하라고? 그러니까 문장 사이 빼고 그냥 단일 지문은 가장 먼저 문제 1 읽고 지문 1로 들어가서 읽어가다 답이 보이면 답 찾고, 그다음에 문제 2 읽고 그 뒤 가서 읽어가다 답이 나오면 답 찾고, 그 순서로 가야 된다. 오케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 가이드가, 모든 가이드가 have, spend 써왔대요. year, 수년을 써왔대요. 일하는데, 그들의 어떤 배정된 지역, 그다음에 접대 관련 산업에서, 그리고 만들어 왔대요. 강한 로컬 커넥션들을요. 그래서 수년간 일해왔고 얘가 경험이 많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로컬 들어보셨죠? 지역의 근처의 경험을 널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뀌었던 문장이니까 그 다음 부분에 골랐던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자, 이 회사에 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냐고요?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네요. 또 읽어갑니다. 자, 우리는요, 테이크해요. 우리 손님들을요, 기억할 만한 어떤 맞춤화된 여행들로. 우리 투어들은요, 제한되어집니다. 10명의 참사로. 요거 소댓 생소하신가요? 뭐뭐 할 수 있도록이란 접수합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어떤 그 편안하고 맞춤화된 경험, 이런 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매칭하시고, 아까 얘기했었죠. 숫자나 고유명사에 동그라미 치라고. 제가 좀 빼먹었는데, 쳤다면 예로 갈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예로 갈 수밖에 없죠. 스몰 그룹이요. 오케이? 답은 C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작은 그룹으로 투어를 제공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 쓰인 것이다. 기억하셔서 답은 C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이번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되고, 또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자, 근데 또 말할 거. 이거 지금 67번인데 지금 시간을 봤더니 뭐 한 몇십 분 지났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뭐 어디서 보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강의 영상을 몇십 분 봤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자, 여기 눈에 띄는 게 뭐냐? 요 뒤에 뭐가 있어요? in부터 in addition to meals 보이시죠? 여러분, in addition 들어보셨나요? in addition?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아마 게다가로 배우신 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전치사고 명사니까 전명구라고 하겠습니다. 전명구. 그러면 자, 보세요. 마침표 뒤에 요까지가 문장일 거 아니에요? 요 문장 제일 앞에 전명구가 빠진 거예요. 물어볼게요. 문장의 제일 앞자리가 원래 전명구 자리예요? 아니죠. 문장의 제일 앞자리는 문장의 주인인 주어 자리입니다. 이 전명구도 원래 문장 뒤에 어디 숨어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왜 앞으로 뺐을까요? 이 쓴 사람이 왜 뺐을까요? 강조하려고 도치한 거죠. 강조하려고 도치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자 신문이나 소설 읽는 게 아니고 답을 찾아야 돼요. 화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앞쪽에 빠져서 콤마나 부사 따위가 나오면 이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답이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 잘 나온다고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긴 웹페이지 쓰다가 놀랍게도 이렇게 했어. 그럼 그 뒤에 중요한 내용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명구나 부사 따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나온다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뮤직 퍼포먼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터 코치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코치는 뭐 그 코칭도 있지만 편안하게 뭐 타는 그런 이동수단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 트랜스포테이션, 그죠? 요거 지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stay, 머무르는 거, 호텔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도 accommodation이 숙박 시설 이런 뜻이거든요. 지우셔야 됩니다. 아닌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뒤로 결정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또 나왔네요. article인데 article 정말 싫다고 했는데 심지어 또 뭐가 나왔어? 문장 삽입이. 아까 배운 그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장을 읽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어볼까요? However, the coming art exhibit intend to persuade visitors that they are, 이렇게 나왔어요. 눈에 띄는 것은 뭐 대충 읽을 수도 있죠. 근데 요런 거요. 요런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뜻이 뭐죠 아까? 그러나. 그러면 얘가 들어갈 부분은 뭐예요? 들어갈 부분은 앞의 내용이 뭔가 반대된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읽어봤더니 다가오는 그 전시는 의도한데 설득하는 거, 방문객들을 그들이 그렇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뭐 안 좋은 내용이 뒤에 앞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번 전시는 한번 설득을 해보려고 그래. 이런 맥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본문 가시게 되면 condor, 독수리 같은 것들이 are not common, 공통적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데요. 부정문이니까요. 뭐로써 아름다운 동물로 여겨지지는 않는데요. 감탄할 만한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이번에 다가오는 전시회는 그들이 그런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잘 어울리죠. 1번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셔서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이 기사가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출간될 것 같으냐, 어디서 볼 것 같은 기사냐라고 하셨는데 기사니까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읽어보셨다면 어떤 지역에 관련된 전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문이 맞을 겁니다. 요거는 뭐 제가 읽지 않아도 이따 또 풀다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독수리 따위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느냐고 묻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거 이어가시게 되면 자, 도우주입니다. 도우주. 자, 요것도 제가 여러분 파트 5 강의 보고 오셨나요? 거기서 뭐 제가 도우주 원빙 바리 이런 거 했었는데 이건 따로 할게요. 자, 생소하면 소리 낼게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문법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소리 낼게요. Those who, 저, those who, 저, those는 who 이하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우리 5 강의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잠깐 시작이니까 잘 따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who부터 여기까지 가로치시면 됩니다. 그에 관한 전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that 뭐를 these, 아까 these는 앞에서 말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벌드 콘도 말하는 거죠. 그게 아주 매력적이라고. 어디에서? 사이즈에서. 그죠? 그리고 a role in ecosystem, 어떤 생태계에서 굉장히 좋고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69번 질문이 뭐예요? 독수리의 대성된 게 뭐냐? 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에코시스템이 뭐로 바뀐 거예요? 바꿔 쓴 겁니다. A를 결정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이 시청자 하세요. 오케이? 저는 강의를 12년간 하고 있지만 에코시스템이 environment로 바뀐 거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입니다. 무엇이 나타나 있냐 전시에 대해서 그 다음 부분 읽어가시면서 매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제 오픈하는지 잘 적혀 있고, 그죠? 이게 뭐 제목 같습니다. 그게 포함한데 아트워크를, 오케이? different media, 미디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영감 받은 미디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or representing, 어떤 대신하고 대표한대요. 어떤 자연 환경을 이런 맥락입니다. 그 뒤로 봤더니 70개의 사진들과 그림들과 조각이 있어요. 25명의 아티스트로부터. 오케이? 그리고 그 전시는 알아볼 거래요. 그 전시가 알아볼 거래. breathtaking, 어떤 숨을 멈추게 하는 어떤 비주얼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낸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숫자의 동그란 채로 했기 때문에 얘가 숫자잖아.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요건 바로 할 수 있겠지만 콤마 뒤에 나열돼 있었기 때문에 사진과 그림과 조각 합쳐 70개입니다. 사진만 70개 아닙니다. 그래서 지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25명의 예술가로부터 컨트리뷰션, 어떤 뭐 기증된 그런 물품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A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니까 낚이지 않고 잘 고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단일 지문 마지막 지문 갑니다. 자, 단일 지문인데 일단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다음 강의 때 얘기하겠지만 뭐 좀 겁을 들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따가 요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시험장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뒤에 2중 지문, 3중 지문은 2페이지에 지문 2개가 있고 문제가 5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좀 벅차긴 하죠. 근데 지문을 1개씩 찢어보잖아요. 되게 짧은 지문이에요. 특히 3중 지문은 2페이지에 지문 3개, 문제 5개니까 한 지문은 3줄짜리도 있어요. 다만 지문이 3개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개의 지문을 봤을 때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요 번외 때 요 지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스커션 볼드 체인이지만 시험장 가시게 되면 요 번호 때 article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 번호 때 지문에서 한번 멘탈이 무너지세요. 근데 어떻게든 막 그냥 풀었는데 막 이렇게 힘들게 넘어갔어. 그랬더니 이제 이중지문이 딱 나오잖아. 이중 막 숨이 막혀. 그래서 그래도 풀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막 사운드가 나오죠. RC 시간인데 뭐가 나와요? 15분 남았습니다. 방송에 나오죠. 막,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나는 지금 RC를 풀고 있는데 막 산수하고 있죠. 15분? 나 20문제 남았는데 그러면 1분에 몇 문제 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잘 넘어가야 뒤 2, 3중을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문이니까 인지하시고
자, 비슷한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름 체크할게요. 뭐 한 명 게리 씨 있고 뭐 딜런 씨 있고 또 그웬 씨 있었고 밑에 아저씨 한 명 더 있네요. 4명이 대화하고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아까 키워드 잘 잡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동의어 찾기 그 내폼을 묻는 게 나오게 되면 앞쪽을 잘 읽는다를 꼭 기억하셔서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먼저 75번이 이제 그 내용을 묻는 거였네요. You are way ahead of me.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ahead of가 앞서서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서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앞서서. 그리고 네가 way인데 you are는 비동사지만 비동사는 뭐 이다 그리고 되다도 있지만 있다도 있잖아요. 얘는 무슨 때면 네가 나보다 앞서 있네.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나보다 앞서 있네라는 말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앞쪽에 두세 줄이 분석이 돼야 내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이 사람이 시드폰 커뮤니티, 이게 좀 커뮤니티 게시판인가 봐요. 안녕 커뮤니티. 그다음에 I'm having, 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저장하는데 파일을 어디에? 백포켓 피처 어떤 기능이 있나 봐요. 그 기능에 시드폰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저장에 문제가 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밑에 이제 게시판에 글을 달았는데 난 이제 막 샀는데 시드폰을 아까 소도 답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I'm still learning 배우는 중이야. 기본들을. 네가 나보다 앞서 있네. 그래서 What is 백포켓 피처가 뭐야?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난 몰라. 네가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언을 해줄 수 없다. 브레이든 씨에게. 그죠? 네가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뭘 조언해줘. 이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고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암시된 게 뭐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 좀 뒤로 가셔서요. 9시 5분에 있었는데 그웬 씨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Can you describe? 너 설명해 줄 수 있니? 문제에 대해서라고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데 I work for mining company 어떤 광물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I often find myself 내 스스로를 발견을 한데 리모트 에리아 리모트는 뭐 리모트 컨트롤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격에도 있지만 먼 뜻도 있습니다. 먼 지역에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출장 많이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where the mobile phone이 모바일 서비스가 아주 신호가 약한 곳에서 그래서 나 지금 가야 돼. 몬타나로 내일 그래서 I want to save my digital boarding pass를 저장을 하고 싶어. 백포켓 앱에다가 또 쏘 나왔다. 그래서 I can easily pull it up on my phone. 그래서 나는 쉽게 띄우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 요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요거죠. 자, 요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요. 마이닝, 그죠? 요런 거 낚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 게임 중에 뭐 있지 않나? 그 마인 뭐 어쨌거나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던다는데 기쁘다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몬타나 나왔죠. 근데 얘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출장 가는데 이번에 거기로 날아간다고. 그래서 지워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이 빈번하다고 했죠. 스테이크 레어 들어보셨죠? 레어리는 뭐 드물게 이런 거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그죠? 그래서 he travels frequently for his job. 출장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travel이나 trip 같은 경우는 특히 RC에서는 여행으로 잘 안 나와요. 출장, 견학, 얘는 견학이고 얘는 출장으로 잘 나오니까 그런 맥락으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합니다. 자, 요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자, suggest인데 지금 14번인데 suggest인데 지금 뭐예요? about 있어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suggest는 제안하다도 있고 암시하다도 있다. 그래서 제가 파트 5 강의할 때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suggest는 주어가 사람이면 제안하다고, 주어가 사물이면 암시하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파트 7 질문에서는 about이 있으면 암시하다, about이 없으면 그냥 제안하다로 하라고. 그래서 이는 무슨 말이냐? 이 밥 씨가 무엇을 제안하느냐? 그 사람에게 하라고. 무엇을 제안하느냐? 요청사항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뒷부분 가시게 되면 여기 나오거든요. 유엔 씨가 when 언제 네가 열 때 보딩 패스 열 때 너는 should see 봐야 돼. 이 share 아이콘을 백포켓 그 기능은 should show up 나타날 거야. as an option으로 네가 share를 선택할 때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아이콘 보이면 아이콘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요게 답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옵션이 나와 있었고 share 말이 없긴 하지만 아이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골라주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서지서 about이면 암시, about 없으면
제안으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갑니다. 마지막에 아바시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what is the likely cause? 원인이 뭐냐? 그 사람에 따르면 이 브래든 씨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묻는 그런 포인트. 그럼 얘가 말하는 거 보시면 되죠. 아, 다니엘 지금 마지막까지 그러네요. 지금 이 게시판까지 그래요. 어때요? 순차적으로 풀리고 있다. 아까 문장 사이 빼고 그 느낌 기억하셔서 쉽게 생각하세요. 자, let me jump in here. 자, let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하게 하다. let it go 들어보셨죠? let it go가 뭐예요? 그것이 가게 해. 내버려둬. 그죠? 그래서 나를 여기 점프하게 해줘. 나도 좀 여기 좀 대화에 참여해도 될까?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You may have. 너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오래된 이 모델을 that. 자, 마지막에 나왔는데 대절도 그래요. 대절. 대절은 뭐 명사절이건 관계절이건 보통 그렇습니다. 얘 대절은 주로는 아닌데 뭐냐면 혹시 문법 공부 좀 해보셨다면 명사절 대절은 해서 어떡하죠? 명사절 대절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요. 맞나요? 대명사 this는 이거고 that은 저거죠. 딱 찍어서 가리키는 거잖아. 그래서 대절도 뭔가 화자 입장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이 나올 때 대절이 잘 나오거든요. 대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That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대. As many share option을 가지고 있지 않대. 너 오래된 버전인데 거긴 그 옵션이 없어. 그래서 it may not be able to sync. 뭔가 싱크가 안 되는 거야. 보딩 패스. 네가 보딩 패스를 거기 저장하고 싶어도 너 오래된 버전은 싱크가 안 된다고.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뭐예요? 원인이 그 CD폰이 너무 오래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A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고르시기 바라고요. 자, 단일 지문을 마무리하면서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이것저것 중간중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푸는 순서입니다. 문장 삽입을 제외하고 거의 순서대로 풀리니까 다시 한번 적어드릴까요?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문제 1을 읽고요. 그냥 보여드리면 지금 풀었으니까 그죠? 그냥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문제 1을 읽고 나서 보기 말고 문제만 그리고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읽어가다가 답이 된 것 같아? 답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 2를 읽고 그 다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가다가 답이 나오네? 답 찍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3을 읽고 그 다음으로 가서 읽어가다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주로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순서가 섞이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자 신문이 아니다. 오케이? 신문도 나오긴 하지만 영어 소송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이 나온 포인트를 인지하셔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but, so, however, semicolon, 대절, 명령문 이런 거 몇 가지 얘기했죠. 그런 걸 좀 중요하게 보시면서 좀 체크하면서 읽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어디? 대문자, 숫자. 그거 체크하시면 읽어가시면 좀 더 잘 풀리니까 그 느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공부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 3중 지문 강의가 남았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2, 3중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문이 3개가 되니까 위압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신감 있고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나온다. 이거 기출입니다.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닙니다. 근데 말한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